사람은 20살이 됨과 동시에 많은 경험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상황과 변화를 겪으며 사회인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출신들은 각종 대외활동, 동아리, 기숙사, 자치, 아르바이트, 제주생활, 연애, 여행 등등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싸우고 혼나며 인정받고 혼자 장을 보고 밥도 해먹고 스스로 꾸며도 보고 감정 소모도 하고 스스로 여행 계획도 짜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등록금도 내보고 남에게 무시도 당해보고 글로 쓰기 방대할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그 시기에 사회와 단절되어 생각의 틀이 고정되면서 단편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이해,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그렇죠. 육군사관학교는 보장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서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불확실한 전장에서 지휘관 또는 참모는 실시간 변화에 대응하고 융통성과 창의력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니 고집이 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기반이 돼서 복지 등에도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있을 법한데 하지 않는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비출신에 대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군의회 경험이 없고요.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어디 가서 그 월급 못 받아. 알바 등 다른 일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돈 앞에서 힘들어 본 적 없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럼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예는 국민 세금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포장하고요. 교육기관 육사 족보라고 아실 겁니다. 전술에 정답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교육기관에 싫어했던 이유는 조별과제 중에 이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게임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생각하지 않고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러진 않는데. 저희 때는 교관님이 학군이셨거든요. 교관님이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해 주셨어요. 저는 교본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관님에 따라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육사가 3등 했나? 1등이 3사, 2등이 학군, 육사가 3등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잠깐 자랑해봤고 제 동기 자랑. 능력이 더 좋다. 절대 그렇지 않다. 공부머리는 육사가 좋을지언정 업무 속도는 사회 경험이 많아서 우발 상황의 대처가 빠르고 멀티플레이가 되는 비출신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본인도 생각이죠. 계급이 올라갈수록 육사가 많고 위치와 자리만 고수하기 때문에 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일부러 안 한다기보다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반이고요. 육사가 똑똑한 것도 맞고 육사가 괜찮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일단 뭔가 성실성이 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간 친구들은 그 인내력이 보장이 되죠. 4년 동안 인내를 했으니까.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답은 아니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무조건 보장받을 인원이냐, 무조건 대단한 친구들이냐, 무조건 장군달 인재들이냐라는 것은 그건 퀘스천이 있는 건 맞지만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을 우리가 기업에서 채용하는 이유는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거. 그럼 알바를 했을 때도 얘가 지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 혹은 열심히 성실하게 할 거라는 거. 라는 것에 학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학교를 저도 한 번도 저는 개근상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초중고 다 개근이란 말입니다. 성실하게 다녔지만 성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저한테 모범생이라고 했어요. 상호는 모범생이다. 선생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학교 분위기 좋게 만들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학교에서 분위기 있으면 분위기 만들고 학교 축제 때 무대 위에 올라가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 잘하고 선생님이 작업시키면 작업 잘하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다만 공부는 못했어요. 잘하는 애들보다. 자, 그러면 김상호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건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지. 근데 대학교를 잘 갔다는 것은 얘가 그래도 학교도 열심히 다녔을 거고 선생님도 말 잘 들었을 거고 시키는 거 잘하는 애였을 거고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학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지. 대학교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서 고려대 간 애가 있는데 인간 개차반입니다. 그 새끼는. 제가 많이 싸웠어요. 걔랑. 또 걔네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선생님이 걔 말을 좀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 좀 삐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반에 공부를 좀 잘한다, 공부도 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싸가지도 없고 그랬는데 걔네 집이 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걔를 차별했어요. 우리 선생님 돈 많은 집에 좋아했거든. 돈 없는 애들 무시하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싸웠어요 선생님이랑.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삐딱선 타기도 했죠. 싫어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 우리 같은 학년이었거든. 근데 좀 그랬어. 그 선생님도 좀 차별을 많이 했어 성적으로. 그래서 내가 더 대들었어요. 성적으로 차별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삔또 상하지. 좀 방불기질 있잖아요. 제가 좀 졸라 개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삐뚤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해봤고요. 자, 근데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문제가 뭐냐. 육사 갈 생각 없었고요. 육사 갈 머리 아닙니다. 김상호는 공부를 못해 3사 간 거예요. 팩트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 육군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배를 탑니다. 배는 실전이에요. 특히 이함대는 북한군을 마주보고 혹은 중국어선과 작전을 하기 때문에 실전을 합니다. 매일 실전이에요. 대위 때도 하고 소령 때도 하고 소위 중위 대위 중령 대령 때 매번 북한과의 마주보는 실전을 해요. 배를 타요. 해군은 배를 타야 돼요. 장군을 달려면. 공군은 전투기를 몰아야 단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육사는 위탁을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육사는 실전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위탁으로 빠져요. 거기다가 실전성에서 매번 서부조선 서부전선으로 가요. 9사단 1사단 좀 꿀빠는 데로 갑니다. 진짜 빡센 데는 또 잘 안 가기도 하긴 하는데 그걸 위탁을 가요. 육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공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 단장을 대부분 하니까 조종하는 인원들이 힘든 거 알고 조종사들이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조종사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는가, 내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고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이 정비에 대한 보장을 잘 받으려면 이 친구들 좀 쉬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또 해군들은 배를 타니까 내가 실전으로 북한군과 마주보고 작전도 하고, 그리고 중국어선 관련 퇴거 작전 하면서도 실전을 쌓고 하는데 육군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러우전에 필히 참전시켜야 된다. 위관 때 한번 연관 때 한번 필히 이 피 터지는 실전이 오가는 전장에 투입을 시키면 내가 그들을 진급하고 장군다는 걸 오케이 인정. 그런 곳에 우리가 위탁을 보내야 돼. 전쟁터에. 그렇게 되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군대가. 진짜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군을 달아야 된다. 오케이 인정한다. 그러면 니들이 장군을 달려면 위관 때 한번 연관 때 한번 지휘관으로서 혹은 전투 유닛으로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러우전 우크라이나 그 정도는 가야지. 그 정도는 가야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도 아마 우리 군대를 바꿀 겁니다. 왜냐 목숨이 달린 일을 경험해 보니 이렇게 군대가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여단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단장하면 아마 우리 군대가 바뀔 겁니다. 우리 육군이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육군은 실전이 없다. 그리고 실전을 경험해야 되는 주 세력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평지가 많은 1군단 지역 1사단 9사단 그리고 가장 꿀빠는 위탁을 가버리니 우리 육군이 바뀔 리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방첩사령관 뭐 정보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다 헤쳐먹으니 우리 군대가 바뀔 리가 없다는 거죠. 실전을 경험한 해군들은 본인들 배 타는 거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아서 바뀌는 거고, 그리고 공사도 단장들이 다 전투기를 몰잖아요. 참모총장들이 다 전투기 본 사람들이잖아요. 해군도 참모총장들이 실제 배를 탄 사람들이고 다 이함대를 나온단 말이에요. 적진을 바라보는. 그럼 육군사관학교 나온 인원들은 최소한 내 목숨을 걸 만한 내 정말 목숨이 오가는 전장터에서 실전을 경험한 인간들이 참모총장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냥 우리가 가는 파병 말고 이 정도 비전투 파병 말고 전투 파병을 실제로 보내야 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만큼은. 그러면 우리 군대가 바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게 싫어? 무서워? 그럼 니들이 군인이야? 왜 무서워? 군인이 까라면 까야지. 군인이 명령이면 가야지. 근데 갈 일이 없죠. 갈 일이 없지.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내 말이 맞지 않아? 실화도 실제잖아. 이거 실전이잖아. 실전이잖아요. 목숨이 오가는 도움 배려 용사 약품을 보관해야 된다고요? 아니 연합훈련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된다니까. 해군하고 공군은 실전을 하잖아요. 공군은 중국기가 우리 공역에 들어오면 출동해요. 전투기가 미사일 장착하고 실전 투입한다고 북한군기 내려오면 우리 바로 투입해. 일본 애들이 우리 넘어오면 바로 넘어가. 러시아 애들이 넘어오면 바로 넘어간다니까. 전투기 타고. 여기는 대한민국 영공이다. 꺼져라. 꺼지지 않으면 쏘겠다. 한다니까 실제로. 하면서 러시아 애들 우리 공군들도 얼마나 살 떨리는 심정으로 미사일 장전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해군은 적을 마주보고 작전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육군은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온 친구들은 위탁을 보낼 게 아니라 아프간 혹은 러우전 그런 전투일선에 우리가 진짜 파병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와서 위관 때 중대장 한번 혹은 뭐 영관장 대대장 한번 그렇게 한 번씩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 지휘관이 된다면 우리가 리스펙하지. 그런 인간들이 저 쓸데없는 짓 할까? 안 하지. 근데 맨날 위탁 이것만 하니까 와가지고 쓸데없는 뭐 행정반 꾸미기 연병을 하는 거예요. 행정반 꾸미기도 안 하지 사실은. 다 저기 뭐 좋은 데 가 있지. 뭐 합참이나 그런 데 가 있고. 아무튼 진담입니다. 진담이에요. 내 말이 이거 일리가 있지 않아요? 매우 일리가 있는데 비무장지대 갖고 안 돼요. 자, 뭐 우리 구사단에서 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또 했는데 구사단 이야기를 잠깐 또 다시 요약을 하면은 자 구사단에서 모 여단에서 우리 부사관께서 사단장님께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단장님이 너무 힘들게 한다. 여단장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가정에 양립을 못하고 있다라고 애로사항을 말했더니만 여단장이 술을 먹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부사관을 불러다가 주임원사 앞에 두고 야 네가 마음의 편지 썼다며? 야 마음의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운운하면서 딴 부대로 가라고 족같으면 네가 나가라고. 그래서 그 부사관이 얼마 전에 부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8월 말에 이동이었는데 갑자기 캡틴 김상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바로 여단장이 사단장한테 불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 해당 상사를 불러다가 야 너 당장 다음 주로 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상사는 갑자기 전출이 당겨졌죠. 방송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그 상사를 다시 내쫓았습니다. 부대 이동을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여단장이 너 그렇게 힘들면 딴 데로 가. 내가 딴 데로 가게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그 해당 인원을 다른 부대로 내쫓아버리는 구사단에서 족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단장한테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사단장이 그 마음의 편지 이야기를 여단장한테 이야기하고 그 여단장은 또 그 옹졸하게 부사관을 불러다가 술 처먹고 이거 사고입니다. 지휘관이 술을 먹고 해당 인원들을 불러다가 마음의 편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건 징계 사유예요. 사실은 감찰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징계 사유입니다. 지휘관이 정신이 나간 거죠. 술을 먹고. 요즘 세상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강제 전출을 보냈습니다. 근데 강제 전출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인원이 지원을 했거든요. 왜 지원했냐?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전출 가고 싶으면 지원하라고.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튼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또 구사단에서 뭐 명예훼손을 거니 뭐했니 하면서 뭐 김상호 도발을 하는데 명예훼손 거세요. 거시면 나이스죠. 그러면 그 명예훼손이 허위인지 아닌지 우리가 일단은 사실 조사를 해야겠죠. 그럼 사실 조사 나오면 그걸로 또 저는 조회수 빨아먹고 또 고소당했다고 변호사비 모집하겠다고 후원도 받아보고 한번 대놓고 싸워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걸겠죠. 전 도발 한번 걸어보세요. 이니씨 거시면 바로 그냥 역관광 갑니다. 개꿀잼이에요. 나는 땡큐지 해주면 나는 땡큐지 나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지. 아무튼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 전출 갑자기 명분 없이 그러면서 급하다고 갑자기 간 이유는 있겠죠? 그 부대에서 급해서 보냈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갑자기 보낼 거 아니에요. 설마 캡틴 김상호 방송 보고 보냈겠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급했으면 휴가를 허락했을까요? 그 인원이 왜 갑자기 명분 없이 전출 갔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아니 뭐 명분이 있으면 그 인원이 필요해서 땡겼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갑자기 전출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서도 일주일이 비네? 너 왜 갑자기 오는 거야? 예? 그 부대에서 갑자기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휴가 나가.
그 인원 휴가 갔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야, 급해서 간 거였으면 휴가를 가면 안 되잖아요. 인수인계도 받고 해야 되잖아. 급하게 갔으면. 그런데 급하게 보냈는데 휴가를 가버렸다라는 참나 명분도 없고 그냥 유튜버한테 말 나오니까 그냥 내쫓아 버린 거죠. 빨리 하루빨리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인데 봅시다. 자,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도 과거도 본인도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의 편지를 쓰는데 갑자기 거기다 계급 성명을 다 적고 해라. 당사자의 조치를 알기 위해서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병성이 전혀 보장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사단장님이 이 여단장이었다고 하네요. 이 포병 여단장. 그때 당시에도 마음의 편지를 써라. 근데 계급 성명 써라잉. 영상 보면서 간부 전출에 대해서 당시 그 여단장님께서 사단장님이 여단장일 때 사단장님이 지금도 그렇다고요. 구사단장님께서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야, 적성에 안 맞으면 족 같으면 꺼져. 야, 사표 처리해줄게. 야, 우리 사단장이 그 정도 역량 되냐? 대한민국 사단장이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 전역시켜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사표 처리 가능함? 어려우면 이야기하라 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족 같으면 군대가 싫으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있던 사기마저 없어졌습니다. 뭐 전반기 때 들었던 썰이 있는데 뭐 띵거름하던 하사가 사단장이 앞에 지나가는 경례 안 했다고 얼차를 시켰다. 뭐 그래 얼차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TMI인데 여단장 하실 때 본인이 워리어 플랫폼을 주도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부하들 간부 용사들은 견착이 안 되고 막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을 때 혼자서 특전사에서 입는 방탄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자랑했다. 이것 봐라. 이건 사실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이것 봐라. 나는 워리어 플랫폼 방탄조끼 새거 있다. 니들은 구형이지 무겁지. 라고 뭐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지. 루머겠지. 에이 설마 본인이 워리어 플랫폼 주도했다고 부하들은 무거운 거 입게 하고 본인은 이것 봐라 하면서 싸제 본인은 다른 거 입었다고 신형을 설마 그런 지휘관이 있다고 대한민국에? 에이 설마 그런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 있겠어? 부하들은 헝 거 입히고 부하들은 무거운 거 입히고 본인은 신형 가벼운 거 입으면서 이것 봐라 하는 지휘관이 있다고? 에이 설마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있겠어? 설마 대한민국 지휘관 중에 부하들은 무거운 거 주고 본인은 신형 차면서 방탄판 빼면서 사격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휘관이 있다고 대한민국에? 에이 설마 그런 쓰레기가 있겠어? 내가 아는 그런 쓰레기 사단장 본 적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다룬 적은 있긴 한데 설마 있겠어? 그런 인간 버러지가 있겠냐고. 부하들한테 후진 거 주고. 그렇죠? 에이 설마 거짓말. 아무튼 근데 제가 알기로도 구사단은 그런 게 많대요. 사단장님 틈만 나면 그런데 전역시켜줄게 족같으면 나가라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구사단에 다시 한번 팩트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렇게 적응하고 싶고 어려운 친구들은 족같으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족같으면 나가라. 근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직권남용입니다. 이거 정말 무식한 행위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야 족같으면 나가. 이거는 괴롭히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에요. 족같으면 왜 족같은지 물어보고 왜 힘든지 물어보고 우리가 절충안을 만드는 게 지휘관이에요. 족같으면 나가 전역시켜줄게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법리적 해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단장까지 가죠. 왜? 육사니까. 이것이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말을 평소에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구사단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건 사단장님 팩트잖아요. 팩트.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부하들이 요구하고 적응이 안 되고 부하들이 뭔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지휘관으로서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애로사항이 이거지만 지휘관의 의도는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지휘관인데 족같으면 나가. 내가 전역시켜줄게. 적응 안 된 사람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꼬우면 나가라.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라. 이거는 야 그럼 대한민국 싫으면 다 나가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 이거 독선이에요. 독재예요. 독재. 고집불통이고. 이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지위를 만나. 사장님 이거 되게 오만한 거예요. 당신 육사니까 오만 떠는 건데 진짜
까불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인은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본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당신 돈으로 운영하는 구사단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걷어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사단이면 세금을 낸 우리 군인들에게도 본인이 세금 받았으면 지간에 닿게끔 해야 되는 거 본인 회사가 아니에요. 본인 회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본인 회사니까 내 돈 내는 거니까 당신 돈으로 부하들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딴 식으로 지휘하면 안 돼요.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보내주긴 해. 근데 자기 세금 자기 돈으로 무슨 부하들 뭐 월급 줍니까? 나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데 그 노하우 가진 상사들, 노하우 가진 그 중사 상사, 부사관들 전역하는데 나라에 그 우리가 엄청난 그런 전투력이 손실되는 건데 당신이 뭔데 전역해줄게, 당신이 뭔데 내보내줄게 그딴 소리를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단장님, 구사단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틈만 나면 이런 소리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꼬우면 간도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재밌는 거. 야, 내가 이거 뭐 이분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뭐 ROTC의 학교장님 하셨던 분인데 김동호 소장님이 원래 구사단 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GOP에 올라가가지고 행사하기 전에 내가 방송을 때렸어요. 작전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없는 장군 전역식. 왜 장군들은 전역할 때 GOP 올라가가지고 막 전역식하고 막 GOP 막 혼자 돌아다니면서 행군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현장에 있는 간부들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갈 때마다 브리핑하고 VIP 누구 오신다고 이런 거 우리 문제가 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전역하기 전에 최전방 철책 20km를 조용히 갔다 왔어요. 이분 갔다 온 거 뭐 원래 국방일보에 싣고 해야 되는데 싣지도 않았죠? 왜? 김상호가 방송을 했으니까. 김상호가 방송했거든요. 이거 만약에 했다? 또 대서특필 해가지고 드디어 또 피곤하게 만들었다 뭐 할까 하니까 조용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구사단장이 또 이런 걸 해준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난 좀 웃겨. 기가 막혀. 일단은 김동호 소장님한테 할 말 있죠. 학군단 경쟁률 가라로 올려놓고 가신 거 책임지셔야 되는데 물론 본인이 군생을 하신 거 참군인으로 군생을 하셨고 너무 명예로운 군생을 하신 거 알겠는데요. 학교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경쟁률 허수로 올려놓으신 거는 복구해놓고 가셨어야죠. 학군단 경쟁률 가라로 올려놓고 학군단 경쟁률 가라로 올리게끔 경쟁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 책임은 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교장이 와서 그 가라로 만들어진 학군단 경쟁률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물론 군생활 잘하셨고 30년 넘게 참군인으로 살아오신 거 알겠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라로, 왜 개판으로 학군단 경쟁률을 올려놓고 가셔가지고 학군단 경쟁률이 올랐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게끔 언론 플레이를 하셨는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군생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유튜버 눈치는 존나게 봐요. 내가 진짜로 이거 보면은 우리 이게 봐봐요. 사단장급 됐으면 나이가 꽤 많아요. 우리 거의 작은아버지 뻘이란 말이야. 사단장쯤 되면은 상당히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유튜버 새끼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럼 애초에 유튜버 새끼 눈치 안 볼 행동을 하면 되잖아. 유튜버가 이 대위딸이밖에 안 나온 3사 비출신 대위딸이 소룡도 못 달고 대위 전역한 이 유튜버 딸이의 눈치를 보면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 유튜버 딸이 눈치 보면서 전출 보내고 유튜버 딸이 눈치 보면서 막 여단장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이런 행동들이 보면 너무나 병신 같아요. 찐따 같고 창피합니다. 아니 너무 이 기계가 너무 쪽팔리지 않아? 하려면 하든가 아니면은 안 하려면 제대로 사과하든가 인정하든가. 정말 유튜버 눈치는 다 보면서 또 몰래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생각하는 이 꼬라지가 거의 뭐 너무 유치하다. 너무 유치해요. 답답합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또 구사단 사단장님 또 얼굴 붉히시겠네. 고소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저랑 또 그러겠지. 야,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곧 있으면 사단장 바뀌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생각하시겠지.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아직 중령 아니고요. 김상호는 군생활 했으면 바로 전역했을 거예요.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군생활 합니까? 뭐 많이 해야 소룡이겠지. 김상호가 이런 성격에 내가 하겠냐? 물론 샤바샤바도 잘하지만